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 포노사피엔스들, 청소년들은 지금 다른 신인류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게임 함께 하세요.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게임에서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세요.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지금 이렇게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엄마는 레벨이 이건데 너는 레벨이 지금 이만큼이구나.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레벨을 했지? 그 게임의 스킬을 엄마한테 좀 알려줘. 안녕하세요. 동만남 대림입니다. 반갑습니다. 스마트폰이 낳은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최재붕 교수님이 지은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정부의 선택권을 쥔 인류가 등장했다. 신권력. 세계적으로 4차 혁명이 화두입니다. 4차 혁명. 최근 우리나라 역시 4차 혁명이 핫 이슈죠. 4차 혁명은 인공지능, 로봇,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드론, 자율주행 이런 것들이 4차 혁명을 이끌어갈 기술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지고 있고 특히 청소년들을 기르고 계신 학부모님들은 우리가 살아왔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질 것이라는 건 알고 계십니다. 그죠? 일상이 이미 혁명이다. 일상이 이미 혁명이다. 여기서는 은행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처음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은행. 보통 핸드폰으로 스마트 뱅킹 사용하십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터넷 뱅킹이 들어오고 스마트 뱅킹이 이어졌지만 중국 같은 경우에는 바로 대륙이 너무 넓어서 인터넷 선들이 다 깔리기 전에 스마트 뱅킹부터 먼저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선 한국시티은행을 예를 들고 있어요. 한국시티은행이 2017년 127개의 지점 중에 무려 90개를 폐쇄했다. 한국시티은행 자체가 외국계에서 우리나라로 들어온 은행이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변화에 더 빨리 적응할 수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만약에 너무 많은 지점들을 이렇게 갑자기 문을 닫아버린다면 아마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얼마 전에 있었던 은행들이 카카오뱅킹이 만들어질 때 파업을 했었다가 단 하루 만에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죠? 시대의 흐름이란 것을 그 은행에 일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시는 거예요. 이런 정보화의 흐름이 기업에 의해서 이끌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도 얘기하고 있는 정보의 선택권을 쥔 인류, 그러니까 스마트 뱅킹을 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변화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를 대상으로 데모를 하는 겁니까? 그죠? 그 기업의 총수에게 그 대상이라면 데모를 계속 진행을 했겠지만 사실 그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죠? 80%의 지점이 폐쇄되고 있는 이것의 중심이 되는 그 이유는 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들에게 있기 때문이고 그 다음에 유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유통 역시 아마존의 이야기를 들고 있습니다. 미국 백화점의 상징이자 유통의 아이콘이었던 시어스 백화점도 파산했다. 이제 백화점 문을 닫고 모두 다 온라인 유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대형 쇼핑몰인 홈플러스나 이마트 같은 경우도 지금 많은 적자를 감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들을 보실 수 있잖아요. 그죠? 누구를 탓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방송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방송 산업은 더 심각하다. 우리나라의 지상파 방송사가 광고가 이미 50%가 줄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텔레비를 보지 않고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공급받고 있는 지가 꽤 오래되었거든요. 저는 사실 드라마나 이런 프로 같은 것들은 잘 보지 않는데 그 시간을 대부분 책을 읽긴 합니다. 하지만 이제 뒤처질 수는 없기 때문에 꼭 필요한 정보가 있을 때는 유튜브를 찾아서 보거나 아니면 인터넷 검색을 통해서 일단 정보를 습득한 다음에 유튜브를 찾아서 필요한 장면들을 보거나 아니면 정말 필요하면 보고 싶은 그런 드라마가 있을 때는 이제 돈을 내고 다운을 받아서 몰아서 보거든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텔레비를 틀어놓고 있진 않습니다. 뉴스 역시 안 본 지가 꽤 오래됐는데 그 이유는 여기였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을 해보니 뉴스가 반영되고 뉴스가 선택되고 뉴스가 텔레비에 나오게 되는 그 과정에서는 어느 누군가의
선택에 의해서 뉴스가 각색이 되잖아요. 각색이라는 표현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아주 많은 뉴스들이 PD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것이 기자에 의해서 선택되고 그것이 뉴스로 나오는 건데 저는 그런 부분에서 보고 싶지 않은 뉴스들을 자꾸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특히 긍정적이지 못한 소식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 각인이 되고 그것에 대해서 계속 생각이 들어서 특히 아픈 뉴스들, 아기들과 관련된 폭행과 관련된 그런 전쟁과 관련된 그런 뉴스를 평화롭지 못한 그런 뉴스들을 접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프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은 잘 접하지 않습니다. 특히 뭐 성폭행이라든가 정신 이상자들에 의한 소수자들의 희생과 관련된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런 뉴스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정보의 선택권이 저에게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뉴스를 보지 않게 되고 텔레비를 보지 않게 되고 반대로 제가 선택해서 책을 읽게 되고 제가 선택해서 유튜브를 차라리 검색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지금 타임이 파산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타임즈가 파산되었다. 100년 전통의 타임도 결국 파산 후 인수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교수님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건 무엇이냐 하면 시대가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그 시대가 변하는 것이 누군가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주도층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인류 스스로가 그것을 선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뭐를 통해서?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버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버. 택시를 타고 싶은 게임 참여자들. 우버는 서버가 샌프란시스코 디지털 맵에 올려 게임판으로 사용한답니다. 게임판으로. 그러니까 택시를 타고 싶은 게임 참여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가고 싶은 위치를 표시한답니다. 우리들이 조금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요. 신인류, 호모사피엔스 그러니까 지금의 청소년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고요. 학부모님들이 아니고요. 우리는 사실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 같은 것들을 했을 때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니까 뭐 몇 프로 할인, 무엇을 했을 때 뭐를 더 줍니다. 뭐 이런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앱을 다운받고 그런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한다면 지금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 하느냐?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 내가 그 재미를 위해서 기꺼이 그 대금을 지불하고서라도 한다라는 거. 이게 신인류라는 거예요. 카카오 택시, 우버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지금 법들로 인해서 우버는 우리나라에 지금 못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은 우버가 하나의 산업이다라고 생각한다기보다는 이러한 것이 만들어지는 그 시스템을 봐야 되는데요. 이거는 게임으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게임. 그러니까 재미인 거예요. 택시를 타고 싶은 사람들, 택시를 타고 싶은 게임 참여자들이 앱을 다운받아서 가고 싶은 곳을 위치한다. 그러면 택시라는 것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게임이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임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게임을 참여하게 해준다는 거거든요. 포켓몬 고라는 게임이 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되지 못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구글에 우리나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되지 않았었는데 어디에만 포켓몬고가 되었었냐면 강원도 일부 지역 그러니까 그게 우리나라 경계 고기 아주 일부에서만 캐릭터들이 출몰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젊은이들이 대거로 강원도로 여행을 떠났었어요. 네. 재미인 거거든요. 가상의 그런 포켓몬들을 잡기 위해서 핸드폰 하나 들고 간다는 거예요. 얼마나 재밌어요. 왜 재밌냐 하면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자라났던 아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환상의 나래를 펼쳤던 아이들이 자기 눈앞에 게임의 캐릭터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뭐를 통해 내가 핸드폰을 통해서 그것을 잡을 수 있는 그런 게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정말 선풍적인 인기였었거든요. 우리나라에서는 많이는 아니었지만 다른 나라에서는 정말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었는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게임을 하듯 내비만 따라가면 된다. 얼마나 재밌나요, 그죠? 놀랍게도 달랑 이 차이가 소비자들이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너도 나도 우버를 타기 시작했다. 왜? 재밌으니까. 인간의 재미는 뇌의 호르몬을 분비하게 합니다. 호르몬 분비, 이게 게임 중독에 빠지게끔 하는 거거든요. 아이들이 핸드폰 중독에 빠지게끔 하는 건데 몰입이 되었을 때 나오는 그
호르몬 도박을 할 때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 이런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그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도 호르몬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게임 중독에서 핸드폰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 호르몬 분비거든요. 호르몬 분비. 그럼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핸드폰을 없앤다, 핸드폰을 하지 못하게 한다, 그런 강제에 의해서 이 재미를 빼앗아가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어요. 게임을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그 호르몬이 분비되었던 것을 다른 것을 통해서 분비하게 해주어야지 대상이 바뀔 수 있는 거거든요. 2014년 미국 대연방법원은 이 소송에서 판결을 이렇게 내립니다. 뭐라고 내리냐면은,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면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라. 소비자 입장에서 혁신적인 새로운 서비스가 등장했다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은행이 데모를 했다가 그 데모를 접었던 이유도 그 데모의 대상이 정부가 아니라 소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소비자들이 그때 인터넷 게시판에 우롱하듯 댓글을 남겼었거든요. 데모 있었어요? 문을 닫았었나요? 몰랐습니다. 관심 없다는 거죠. 누가 그렇게 불편하게 문 여는 시간, 문 닫는 시간까지 확인하면서 번호표를 뽑아가면서 나의 시간을 들여가면서 갈까요? 정말 꼭 필요한 일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은행을 갔더니 은행에서도 저에게 도리어 스마트 앱을 사용하시냐면서 사용한다라니까 그 직원이 저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반대로 작업을 해주더라고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결제를 올려서 하는 것보다 이 스마트 뱅킹을 통해서 하는 게 훨씬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죠. 네. 어떻게 보면 우픈 이야기도 한데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재미, 그리고 시간, 그리고 투자, 이런 것들을 투자했을 때 사람 대 사람, 면 대 면 그런 기업을 만들어서 점포를 임대하고 사람을 앉혀놓고 사람을 기다리고 이런 것보다 스마트폰 하나로 세상이 아주 많이 바뀌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신인류의 자발적인 선택. 2007년 기준으로 우버 앱이 결제된 금액은 30조 원에 달하고 있답니다. 새로운 도전이 또 다른 성공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증거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런 우버를 못 들어오게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역변 없는 진화. 그러니까 진화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진화라는.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서 우버는 여전히 불법입니다. 우리는 벤처인 플러스 카카오 카풀 서비스 이런 기존 법을 준수하여 어떻게든 도전해 보려는 벤처 기업들의 도전들이 모두 좌절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 여기서 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흥성개원군이 세국 정책을 펼쳤던 그 과거를 다시 짚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미래를 내려다보지 못하고 문을 닫을 것인가, 세국 정책을 펼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게임 중독, 핸드폰 중독에 빠진 청소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너무 다른 4차 혁명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는 시대가 변화하고 있고 기존에 살고 있었던 지금 우리 30대, 40대, 50대인 우리가 살았던 시대와는 다른 시대가 펼쳐진다라는 거 어머니들도 아시잖아요. 아버님들도 아시잖아요.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핸드폰을 잘못된 게임, 잘못된 성적인 정보가 노출되는 그런 것들을 무방비하게 아이들에게 내어놓자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조금만 더 읽어볼게요. 그 다음에 에어비앤비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 역시 스마트폰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질문은 뭐냐 하면 모든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다면 여행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집에 놀고 있는 방을 새로운 수익원으로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커서 다른 지역으로 서울로 대학을 가거나 다른 지방으로 일자리를 가지러 갔던 아이들이 빈 방을 그냥 한 번씩 아이들이 내려올 때 쓰는 그 방을 어떻게 하면
나의 수익원이 될 수 있을까? 이게 에어비앤비거든요. 네. 근데 그것도 그 에어비앤비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단순히 저렴하기 때문에, 호텔보다 여기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역시 게임이 적용이 됩니다. 전 세계가 나의 게임이 되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했던 부루마블 게임처럼요. 전 세계가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제가 하나씩 습득하게 되는 거예요. 획득하게 되는 그런 게임의 형식으로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에어비앤비는 가격의 측면은 아닙니다. 재미로 다가서기 때문에 또 성공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진화는 숙명이다. 그러니까 뒤집어 놓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모두 다 사용하고 있는데 우리 아이에게만 너는 투지폰을 사용해. 그렇게 모든 정보를 핸드폰만으로 습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인터넷을 통해서도 습득을 하고 우리나라 5G를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너무나 손쉽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이런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다 놓여 있는 이 우리나라에서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 분명 부작용도 있습니다만 그 부작용이 무서워서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꼴이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죠? 그러면 그런 구더기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대화를 해야죠. 그럼 그 대화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제가 조금 더 읽겠습니다. 가상의 비즈니스가 되는 법, 신인류의 여행이라고 표현되어 있고요. 신인류의 룰 체인지.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에어비앤비 이야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2008년 8월 비즈니스를 게임 방식으로 전환했던 에어비앤비가 출범했다. 근데 에어비앤비도 벌써 2008년에 시작이었으니까 벌써 2019년, 2020년을 지금 맞이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벌써 한번 강산이 변할 만큼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죠? 여행을 계획하고 있던 사람들이 게스트로 게임에 참여하고 익숙한 디지털 앱에 들어가 게임을 하듯이 방해 버튼을 누르면 된다라는 거죠. 스스로 변화와 이동을 선택하고 있는 호모사피엔스의 등장이라는 얘기입니다. 호모사피엔스는 인류의 운명이다. 인류가 급격한 변화를 겪을 때마다 우리는 늘 같은 경험을 했다. 런라이트 운동이 대표적인 사례고요. 영국에서 일어났던 런라이트 운동은 일자리가 날아가서 생존에 문제가 걸렸을 때 기계를 부수는 운동. 지금 우리가 이러한 과거를 돌아볼 때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시대를 내려다보지 못했던 사람들의 행동이었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스마트폰의 사용, 우버, 에어비앤비, 포켓몬고 이러한 것들은 변화라는 거예요. 진화라는 거예요. 변화를 넘어서 진화라는 거예요. 그럼 이 진화 속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 핸드폰 중독, 게임 중독이 청소년들의 문제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인인 우리도 아까 제가 중독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 몸에서 일어나고 있는 뇌에서 분비되고 있는 호르몬의 영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 호르몬을 핸드폰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이 호르몬의 분비를 다른 즐거움으로 대처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게임 중독에 빠진 아이들이 뭐 끔찍한 사건, 사고가 나오는 그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무엇을 걱정해야 되냐 하면 게임, 스마트폰을 걱정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게임을, 그러한 핸드폰을 중독되었던 아이들이 그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그 환경을 탓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밥상머리 작은 기적과 함께 이 호모사피엔스를 가지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밥상머리 작은 기적에서도 밥상을 차려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밥을 통해서 대화를 하자는 거예요. 하루에 3번, 하루에 3번인데 점심은 안 되잖아요. 그죠? 그 저녁도 힘들다면 아침이라도 같이 밥을 먹으면서 아이와 대화를 하자는 그게 포인트였던 것처럼 핸드폰을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가 대화를 해야 됩니다. 어떻게 대화를 해야 되느냐? 꼰대처럼 너 무슨 폰 쓰니 무슨 앱이 깔려있니 한번 보자 가져와 봐라 내가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 절대 주지 않죠. 어떻게 제가 이야기하고 싶냐면 핸드폰을 사용하고 있는 우리 아이들 청소년들 호모사피엔스라는 거예요. 사피엔스 호모사피엔스 이 아이들에게 어머니가 하시기 힘든 그러한 것들을 물어보세요.
너무 잘 대답해 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냥 단순히 대화로만 이용하면 안 돼요. 그럼 아이들이 너무 머리가 빨리 돌아가기 때문에 아, 엄마가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나와 이야기를 하고 나를 이렇게 주도하려고 하는구나. 이러면 안 돼요. 포노사피엔스들, 청소년들은 지금 다른 신인류라고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이들은 게임을 하고요. 이들은 정보의 선택권을 쥐고 있어요. 선택권. 내가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이거는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율성. 근데 이걸 나쁘게 보시면 안 돼요. 정말 긍정적인 면을 보고 싶어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어떻게 하면 지금 대화를 할 수 있느냐? 어머니가 변하셔야 돼요. 어떻게 변화하셔야 되냐면요. 게임 함께 하세요. 아이가 하고 있는 게임 함께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아이가 그 게임에서 높은 레벨을 가지고 있는 것을 칭찬하세요. 칭찬이란 표현이 좀 그렇나요? 정말 대단하구나. 엄마 지금 이렇게 이 게임 너무 재밌는데 엄마는 레벨이 이건데 너는 레벨이 지금 이만큼이구나. 정말 대단해. 어떻게 그렇게 많은 레벨을 했지? 그 게임의 스킬을 엄마한테 좀 알려줘. 라고 이야기를 시도해 보세요. 그 다음에 엄마가 유튜브를 하세요. 엄마가 SNS를 하세요. 근데 사실 요즘에 아이들이 페이스북을 많이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중고등학생들 페이스북을 많이 하긴 하는데요. 어머니도 아이가 하는 그것을 해보세요. 근데 절대로 관찰하거나 그 아이의 주도권을 자신에게 빼앗으려고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화가 차단돼요. 그래서 어머니 역시 게임을 하시고 유튜브를 개설하시고 SNS를 하시면서 그 재미를 느껴보세요. 그 재미를 느끼시면서 그 재미를 아이와 공유하세요. 그 다음에 시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셨잖아요. 지금 아까 제가 서문에서 얘기했던 4차 혁명을 비롯해서 지금 아미의 이야기를 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BTS. BTS는 기존에 있었던 미국의 음반 회사와 계약 하나 하지 않고 바로 전 세계를 뭘로 했냐 하면 음원으로 했잖아요. 유튜브로 했잖아요. 아미 팬클럽을 통해서 했잖아요. 그죠? 모든 것들은 포노들이 결정한다. 앱의 주인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갈아엎었다. 포노 사피엔스는 흔적을 남깁니다. 소비의 변화를 읽어라. 지금 저희 집 앞에 있는 초등학교는 스마트 초등학교입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세계와 접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 학교입니다. 코딩을 배우고 있고요. 그 코딩을 가르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코딩이란 것 자체가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런 언어가 되기 때문인데요. 그 언어를 가르치는 가장 기본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아이들에게 코딩을 가르치는 이것보다는 저는 사실은 상상하고 창의력을 발휘하고 어떤 것을 만들어야지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실 코딩은 그 밑에 일이에요. 그 밑에 일. 내가 코딩을 하지 못하더라도 코딩을 하는 전문가에게 그 나의 생각을 의뢰해서 만들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런 코딩 교육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아요. 제품의 디테일이라고 얘기해서 미세한 차이가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나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포노사피엔스들은 아주 작은 어떻게 보면 재미 하나가 정말 팬덤을 이룬다라는 거거든요. 팬덤. 어머니들 스타벅스 좋아하시죠? 저도 스타벅스 좋아하고 저 역시 스타벅스를 사용하게 된 이유는 선물을 그렇게 주시더라고요. 기프트콘을 내지는 스타벅스에서 파는 이런 선불 카드를 선물로 하도 주셔가지고 그 선물을 쓰다 보니까 스타벅스 앱을 깔고 사용하게 되는데 그런 팬덤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팬덤. 저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북만남의 팬덤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참 쉽진 않네요. 유튜버라는 생태계의 법칙, KTV의 성공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KTV가 맨 처음에 나왔을 때 저도 맨 처음에 그것을 보고 사실은 비웃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지? 저렇게 혼자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저걸 왜 찍지? 근데 정말 몰랐어요. 뭐였냐면 저희가 어렸을 때는 어떻게 노는 법을 동네 언니들에게 배웠잖아요. 근데 요즘 아이들은 동네 언니들하고 놀 수가 없어요.